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제가 지난 일부 영상에서 탈달러 내러티브에 이제 감춰진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다뤘었는데, 이제 바로 2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탈달러를 하는 게 마치 이제 원자재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들, 이제 브릭스 같은 국가들이 마치 본인들은 이득을 얻고 이제 서방 세계는 고통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까고 봤더니 이게 둘 다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브릭스 국가들도 사실은 달러를 이제 버리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탈달러를 원하지 않고, 근데 이 탈달러라는 이 내러티브는 뭐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였고, 1970년대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게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역시 그때와 크게 다른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불만, 달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탈달러를 하겠다, 뭐 이런 류의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탈달러 움직임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이제 달러를 대체하는 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난 영상의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탈달러를 실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더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달러 밀크쉐이크라는 이제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달러가 이제 왜 오르게 되는지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달러는 1불짜리 지폐, 5불짜리 지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미국 국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을 보면요. 특히 이제 단기 국채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US T-bill rate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이제 1년 미만의 국채 가격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제 보통 금리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4주 만기에 지금 3.905%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저게 5.0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은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오른쪽에 5.05%가 뭐냐면 연준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면 이게 지금 리버스 리포라고 해서 연준이 지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다가 내가 돈을 넣으면 얘네들이 5.05%의 이자를 줘요. 연간. 그러니까 연준은 신용 리스크가 제로잖아요. 연준이 망할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전하게 좀 넣어가지고 좀 캐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다 여기다 넣는 게 지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행동이겠죠. 근데 그 4주 만기 국채를 보면 3.905%가 금리가 낮을수록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5%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저 4주 만기 국채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4주 넣어가지고 지금 3.905% 그리고 52주 넣어도 지금 4.7% 저것도 지금 5.05%보다 낮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미국 달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게 그게 지금 국채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debt ceiling 그러니까 이제 부채 한도 영상에서 이제 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DXY를 보면서 지금 달러가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금융시장 안에서 쓰는 달러거든요. 이 금융시장 안에서의 달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탈달러 이런 거 상관없이 달러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탈달러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더니 이제 시진핑, 푸틴, 룰라 같은 이런 브릭스의 리더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하는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얘네들은 달러가 기축 통화라서 불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달러가 부족해서 그래서 나한테 생기는 피해 거기에 대한 불만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항상 달러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탈달러를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대로 이제 달러가 오히려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위안화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뭐 루블을 써야 되고 이런 게 그런 피해에 대한 불만이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만이 2007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 세계가 달러가 굉장히 충분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무역 흑자도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이제 WTO 조인을 하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달러를 그야말로 이제 어, 빨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별로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달러가 충분하고 내가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별로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달러가 이제 오히려 얘네들이 많고 미국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미친놈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 연준이 양적 완화하고 달러 엄청 찍어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달러가 너무 많이 퍼져서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가 올라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데 달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연준의 이제 대차 대조표를 보면 장부를 보면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찍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2007년부터 쭉 우상향하면서 2020년에 그야말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지금 달러가 많은데 달러가 없다니 이게 뭔 소리야라고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준이 돈을 찍어낸다고 하고 연준 스스로도 돈을 찍어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월 의장이 실제로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본인이 달러를 찍어낸다라고 연준이 찍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고요. 돈을 찍어낸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다들 아,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연준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실제로 달러를 찍어내지도 않고 그다음에 찍어내는 곳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제 왜 아니냐? 이 연준이 찍어낸다는 이 달러는 엄밀히 말하면 달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뱅크 리저브라고 해서 일종의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크립토. 이제 루나 코인이 이제 폭락을 해서 파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안에서만 쓰는 그런 코인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연준이 9 트릴리언이라는 어마어마한 달러가 있다고 장부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돈을 빼가지고 내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커피를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코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지금 뱅킹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달러라고 이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는 아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달러는 부족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이제 연준이 아니라 다른 곳인데, 걔네들이 지금 달러를 예전만큼 많이 찍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바로 유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유로 달러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달러 네트워크 전산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셉을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접했을 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제 유로 달러라는 이름 자체가 헷갈린데 유로 달러는 뭐냐면은 이제 달러긴 달러인데 미국에서 쓰는 달러가 아니고 미국 밖에서 쓰는 달러를 이제 전부 다 통칭해서 이제 유로 달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유로가 붙은 이유는 예전에는 1950년대부터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는데 달러를 이제 유럽이 이제 주로 미국 밖에서는 많이 썼으니까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쓰는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유로 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달러 네트워크 전산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산망이라는 거는 이제 뱅킹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뱅킹 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로 은행들이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찍어내는 시스템. 이거를 이제 유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중국과 브라질이 거래를 한다고 쳐요. 제가 중국에 예를 들면 내가 두부 생산 공장인데 브라질에서 이제 콩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브라질은 중국에 이제 콩을 수출을 하고 중국은 이제 그 콩을 받아서 가공을 해서 이제 두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겠죠. 그럼 이제 중국과 브라질 기업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액면상으로는
브라질이 콩을 중국에 이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중국은 그 대금을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브라질리안 레알이 있고 중국 위안화가 있는데 자기네 화폐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달러로 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 달러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달러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을 이제 중국 자기 그 지역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아니면 이제 찾아가서 우리 이만큼 대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달러 좀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럼 이제 중국 로컬 은행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대출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왜냐하면 얘네들도 달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고에 달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앙은행에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달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중앙 이제 인민은행 뭐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지금 여기 기업이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가 없다. 달러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중앙은행에서 이제 달러 보유고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달러를 그게 이제 달러가 옮겨갑니다. 근데 이 달러가 옮겨갈 때 이건 전부 전산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무슨 달러를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트럭에 실어서 갖다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전부 이제 일렉트로닉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옵션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중국 로컬 은행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 어떤 은행이랑 거래를 하고 있다. 이제 파트너십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해서, 야, 우리 지금, 중국에, 생산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달러가 필요하대. 근데 이제 일본 글로벌 은행은 지금 달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네가 중국 로컬 은행에 달러를 대출을 해주고 그 달러가 다시 중국 생산 기업으로 가서 브라질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아주 단순히 보면 중국과 브라질과 이제 거래 같지만 뒤에서 보면 그 달러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제가 지금은 엄청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게 형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거는 누구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만 우리는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아, 중국과 브라질이 이제 거래할 때 달러를 쓴다. 그리고 이제 달러 어디선가 가져온다. 이거는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생산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통해 달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없는 달러가 갑자기 이제 찍혀서 대출하면서 이제 그게 자산으로 잡히고 그게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식의 지금 이게 신용사회에서의 달러를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연준이 개입이 전혀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달러가 만들어졌는데 달러를 찍어냈는데 연준이 관여한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 아니고 돈을 찍어내는 곳은 이런 은행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네트워크들 통해서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생산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이 이제 중국에 돈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달러 이런 식의 거래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부동산이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뭐 금융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제 달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생산이 이제 된다,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산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네트워크이라는 거는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 그다음에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전부 달러를 중심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그다음에 신뢰도가 높죠. 왜냐하면 어딜 가든 달러는 구해올 수가 있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인 이유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 형태로 된 거고. 근데 연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준은 여기서 돈을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찍어냈다는 그 달러는 엄밀히 말하면 달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로 달러는 이 달러가 미국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얼마를 찍어냈다 이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규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로 집계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이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블랙홀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을 그 자체로는 볼 수가 없지만 이제 그 블랙홀이 예를 들면 이제 중력을 통해서 다른 거를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제 블랙홀의 존재를 파악을 하듯이 이런 것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자판기 두드려가지고 찍어내는 이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달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달러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로 달러라는 거는 미국 밖에서 거래되는 모든 달러의 네트워크를 말하고 이게 미국 내에서 찍어내는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가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생각하면 미국에 이제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 대출이 일어나고 이제 그 대출을 통해서 달러가 만들어지는데 미국 전체가 GDP 이제 비율을 보면 전 세계 25%밖에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달러 거래하는 게 80% 정도 되거든요. 80%좀 넘는다?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백날 자기네들이 달러 찍어내가지고 해봐야 그거는 25%밖에 안 되는 거고 전 세계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 나머지가 이제 찍어내기 때문에 밖에서 찍어내는 달러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왜 달러가 부족한지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내에서 이제 물론 연준이 뭐 찍어내고 뭐 하긴 하지만 그 달러가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미국 밖에서 이제 서로 거래하면서 달러를 만들어내고 거래하고 이런 지금 과정이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글로벌 무역이 점점 더 양이 늘어나고 거래가 복잡해지고 하면서 미국 안에서 이거를 중앙화 해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본인들끼리 이제 거래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2007년 이후에 전 세계에 공급되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들이 예전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원인 중에 하나,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금융위기가 있죠. 2008년에. 그때 이후에 이제 은행들의 적극성이 바뀌었다. 예전만큼 달러 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그 예전 영상 이제 2007년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영상에서 이제 일부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또 보시면 왜 은행들이 그때 이후로 바뀌었는지 지금 일어나는 은행 위기가 왜 2007년의 연장선상인지 이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시면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통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달러 네트워크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달러만 부족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강제로 달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의 가격은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달러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제가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실제 구매 가치로서,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는 달러는 쓰레기가 맞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계속 찍어냄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점점 휴지 조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구매 가치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 달러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거래 수단으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달러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될 운명이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뭐 달러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국의 흥망성쇠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기축 통화는 역사적으로 이제 같은 결과를 겪었죠. 영국이 그랬고, 또 네덜란드 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전에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제국 어떤 이제 기축통화라는 것들은 이제 같은 이제 결말을 맞이를 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달러가 망한다고 그게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것과 달러가 소멸되는 것,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고, 위안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로 달러 시스템처럼 달러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인프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신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사람들이 안 받고 달러를 받는 이유가 그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케냐를 가거나 캄보디아를 가거나 어딜 가도 달러는 받지만 위안화는 안 받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도 면에서 그 신뢰라는 거는 이런 인프라,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위안화는 아직 그게 없어서 달러를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가 미래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모르고 실제로 지금 뭐 디지털 위안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위안화를 그렇게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거죠. 이제 언론들이나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어떤 내러티브를 강하게 밉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펀드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내러티브가 이제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이제 망하게 되면 그거는 스스로 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강제로 어떤 점유율을 역전을 한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부족하고 이런 신흥국들도 달러에 대한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위안화로 거래를 하고 서로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어떤 원에서 한다기보다는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거 자기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2014년, 3년 이때부터 국채 보유량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칼달러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제 중국이 채권을 안 사니까, 미국은 망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왔던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도 계속해서 국채를 팔고 있고 작년에 특히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달러가 이제 치솟으면서 전 세계가 달러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언론에서 킹 달러다, 달러 만세, 달러 만능 그런 내러티브가 또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또 좀 떨어지니까 바로 탈달러가 또 힘을 얻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또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 걸까? 단순히 이제 달러가 망할까? 뭐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도 결국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달러는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살아 생전에 달러가 이제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뭐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부족하고 그게 이제 유로 달러 시스템, 달러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연준은 달러 생산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달러는 실제로 부족하고 8달러는 고육지책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에 가깝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